벨기에 UFO 웨이브 형상. UFO. 그러니까 아예가 웨이브야. 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3년 동안 벨기에 전 지역에 그 수천 명이 3년에 걸쳐서 계속 UFO를 관찰해. 목격을 해. 전무후무해. 근데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는 사건은 미국에도 많은 건 아닌데 꽤 있었고, 뭐 영국이나 호주에도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규모 면에서 벨기에는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다 은폐돼 버리고 아무도 연구를 안 해. 근데 벨기에는 은폐하지 않고 이 학자들하고 군하고 공군하고 같이 해서 연구를 해요. 그런 면에서 자료가 뭐 엄청나게 많대. 수백 수천 건의 목격담이 막 들어오고 말이야. 네. 그런 면에서 또 뭐 그때 삼각형의 UFO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뭐 경찰차 찾아 계속 따라가기도 하고 뭐 이 목격한 사람이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깜빡깜빡거리면 그쪽에서도 뭐 깜빡깜빡거리고 서로 뭐 이렇게 교전한 것도 있고 재밌어요. 또 광장에는 뭐 100m 되는 큰 광장인데 거기에 그만한 UFO가 나타나서 탁 떠가고 이거 뭐 일반인들이 다 목격한 거 일반인들이 그러니까요. 무시할 수가 없지 이거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자, 또 결정적인 사건이 1994년에 일어나. 지금 아주 점입 가기하네. 너무 재밌잖아 지금. 94년이면 최근인데요? 그 얘기 너무 재밌잖아 지금. 아까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죠. 지금 이제 완전히 가까워진 거야. 왜? 외계선들이 내리고 외계인들이 나와서 같이 교통을 해, 소통을 해. 드디어. 94년도. 이게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하라리라는 도시에 이 에리얼 초등학교라는 데 있는데 그 운동장에 아침 한 10시 15분경에 운동장 바로 밖에, 운동장 안은 아니고 밖에 UFO 하나가 착륙을 해. 근데 그때 아이들이 62명인가가 운동장에 있었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게 날아오니까 야! 그럼 막 달려간 거야. 가보니까는 어떤 외계인은 우주선 위에 타 있고 말이야. 근데 한 2명 정도가 내렸대요. 근데 거기까지만 좋은데 다가온 거야, 아이들한테. 다가와서 뭔가 이 눈으로 메시지를 텔레파시로 전달한 거야. 그리고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타고 슝 하고 또 타버렸어. 궁금하다. 그거 해석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지 그냥.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은폐될 수도 있었는데 그 사건을 누가 듣는 거냐? 아까 언제 얘기했나? 하버드 대학에 있는 존 맥 교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왔어요. 미국에서 날라온 거야. 그래갖고 그 아이들을 직접 면담을 해. 근데 존 맥 교수는 아동 치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다룰 줄 알아. 다 면담하니까 얘들이 그러는 거야. 자기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생각해봤더니 그 외계인들이 이제 다가왔는데 눈이 너무나 강렬하대. 눈이 이따만하다만. 거기서 난 거구나. 뭔가 계속 눈에서 그 메시지가 처음엔 몰랐대요. 근데 그 다음날 다 그 영상이 떠오르는데 무슨 메시지인가 하니, 그러니까 그 몇 명 아이들이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받아요. 어떤 아이는 어떤 메시지 받은가 하니, 인류가 지금 너희들이 그 테크닉, 기술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지구를 좀 완전히 망쳐놓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예 그냥 이 지구의 그 나중 모습, 막 나무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 공기가 너무 더러워져서 인간들이 숨 못 쉬고, 그런 모습이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예요. 경고한 거야, 지금 와가지고 얘들한테. 또 어떤 여자애는 그때 너무 강렬해서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30몇 살 때쯤 됐는데 화가 됐거든. 근데 너상 그때 그거만 외계인만 그리고 그 우주선만 그 사진 이 책에 있어요. 그 찍은 사진이 그림이 그렇게 강렬했던 거야. 그렇게. 이제 알겠죠? 이제 그럼 외계인들이 왜 이 지구 와서 자꾸 떨어지고 메시지가 있네요. 이해가 되네요. 두 가지. 인류 절멸의 위기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인간의 혼자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외계인들 도움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자, 마지막 사건. 7번째 사건인데, 이건 뭔가 하니, 전투기하고 UFO하고 만난 사건.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아, 이게. 근데 그 중에 딱, 중요한 것만. 자, 전투기가 UFO를 요격한 사건인데. 따라갔어요? 응. 1976년에 테헤란 상공에 UFO가 나타났거든. 그래서 뭐 다 간단하게 해서, 그때 자파리 소룡이라는 사람이 출격했어요. 이제 이 미사일을 쏘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움직여갖고 쏠 수 없는 거야. 조준을 못하는. 그리고 이제 진짜 쏘려고 또 그러면은 이게 다 이제 조준하는데 이게 0점이 안 맞죠. 락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락온이 돼서 그래서 딱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포착됐잖아요. 그때 이거 단추만 누르면 가가는데 그 순간 기계가 다 먹통이 된대. 그 UFO가 다 알아. 언제 이게 쏘려고 그러는지. EMP라고 해서 저걸 쏘는 거야. UFO가. 그쵸. 충격. 전자장을 쏴서 이제 기계를 작동 안 하게.
그러다가 사라져버리니까 또 못 쐈지. 이게 전형적인 예야. 꼼짝 못하게 하는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쏜 사건이 있어. 네. 1980년에 페루에서 그 후에르타스 중위가 그 러시아제 수호이-2가 그때 당시에는 최고 전투기였거든. 나중에는 미국에서 F-18 나오면서 상대가 안 되지만 그때 이제 다시 출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기관포로 쏜 거야. 네. 30mm니까 뭐야 이게 3cm란 말이야. 네. 이게 상당히 센 거지. 그거를 한번 쏘면은 옥수수 다발처럼 날아간대, 그게. 그거 막 맞으면 나만 하는 게 없지, 그. 네. 한 60여 발을 쐈다는 거야. 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던 UFO가. 아. 그래서 깜짝 놀랐지, 이 사람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쫓아갔는데 19km까지 쫓아갔대요. 응? 근데 연료 부족 사인이 나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료 부족은 이제 그때 다 고갈된 게 아니라 기지까지 돌아올 연료만 남았다, 이제.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중요한 게 실제로 UFO에 사격한 거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나머지는 수많은 비행사들이 쏘려고 그랬는데 미사일을 다 안 돼. 네. 근처만 가면 기계가 다 작동이 안 돼. 자, 한국에도. 한국에도 있어요? 네. 한국에도 6.25 때, 네. 1952년도야. 네. 철야 삼각지대, 그 철원 근처에서 네. 산에, 그때 중공군이 이제 내려왔거든? 네. 예, 중공군한테 이제 미군은 그때 산 위에 있었어요. 중공군은 밑에 있었고. 근데 그때 UFO가 나타난 거야. 그게 미군은 저게 뭐야? 저 중공군 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그 월 이병한테 사격을 네. 지시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총이 뭔지 혹시 알아요? 6.25 때. M1. 아니야. 카빈? 카빈보다 더 좋은 총. M16? M16 나오기 전 M1이야. M1. M1. 그래서 네. 옛날 우리 M1 그랬다고. 아. 그걸 갈긴 거야. 네. 그럼 멀쩡하지?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UFO가 화가 났나 봐. 광선을 그냥 내리쬐았어. 그랬더니 이 미국 병사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몸이 뜨겁고 막 통증이 생기고 이 손을 보면 막 뼈가 다 보인다. 그러니까 막 엑스선 같은 그거 같은 방사능 같은 거. 오, 무서워. 그래서 그때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토할 것 같고 무기력하고 방사능이네. 방사능 레디오 액티비티야. 맞아요. 네. 3일 뒤에 와가지고 수송을 해갔는데 그때 가서 이제 병원 가서 해봤더니 방사능 너무 많이 노출된 거다. 근데 이 사람이 30년 뒤에 그 간증한 걸 증언한 걸 영상을 봤거든. 네. 근데 그때까지도 고생한대요. 아, 그쵸. 엄청 노출. 그리고 지금도 공포 영화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UFO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걔네들이 UFO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 인간은 걔들이 뭐라는지 알아? 보기에 인간은 장기판에 조리다니까 장기판에 말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맞죠. 1980년에 3월에 한국에서 팀 스피리트 이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임병선 대령이라는 분이 팬텀기를 몰고 둘이 이제 출격을 했어요. UFO가 떠가지고. 그래서 동해에서 발견했거든. 근접을 해서 200m까지 근접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UFO를 놔두고, 아주 UFO 색깔이 영롱하대.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용접할 때 그 나오는 색깔 있잖아요. 네. 그런 색깔이 막 나오더래. 그러고서 이렇게 팬텀기 두 대가 선회하면서 몇십 분 돌다가 도망가길래, 그리고 그 UFO는 약 한 10m 정도, 너비가 10m, 아파트 10층 정도의 이 높이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고. 근데 역시 이때도 연료가 부족해서 자기는 돌아오고. 이게 한국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사건이야.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 여러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사건을 설명을 하고